인류 역사에서 빼놓으면 말이 안 되는 두 이야기, 사랑과 전쟁편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했던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물밀처럼 밀고 내려왔다.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 버텨라. 귀신 잡는 해병을 비롯한 우리 군과 유엔군의 목숨 건 항전으로 우리는 간신히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데,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에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한 지상 최대의 작전이 이제 시작된다. 내시 상륙작전보다 더 비밀스러운 작전, 인천 상륙작전 풀스토리가 오늘 펼쳐진다. 와우, 내시 상륙작전보다 더 비밀스러운 작전. 내시 상륙작전은 비밀이 없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뭔가 비밀이 많나 봐요. 아유,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스토리가 준비됐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인천 앞바다에는 아직까지 사이다병이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인천 상륙작전 풀스토리 공개해 주실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통영 상륙작전과 네. 귀신 잡는 해병대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드디어 연합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온 인민군, 이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장군님 군 출신이니까 아시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요. 와, 멋져! 진짜 와, 이야. 먹을 게 있어야죠. 당연히 이 대답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식량입니다. 보급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저 북에서 쭉쭉쭉쭉쭉쭉 보급 라인이 밑에까지 연결돼 있는 상태였어요. 예. 메가드 장군이 결정을 내립니다. 보급 라인을 중간에서 컷하자. 그거 영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영어 선생님이셨잖아요. Hey, cut. 미들. 컷. 미들. 컷. 그래가지고 이제 보급로를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상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이남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인민군에 점령이 된 상태예요. 어디에 상륙을 할까? 예. 어디에 상륙해서 딱 보급선을 끊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예. 강원도 삼척으로 할까? 군산으로 할까? 아니면 지금 평양 바로 앞바다로 예. 할까? 하다가 가장 효과적인 지점이 인천이라고 일단 잠정 결론을 내려요. 그 이유는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인천으로 정한 이유? 수도 서울 바로 한가운데 앞이고 일단 인천이 정확하게 중간이잖아요. 예. 일단 인천에 상륙하면은 수도 서울 수복이 쉽고 예. 정확하게 중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기 편해요. 근데 당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인천으로 상륙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가능해요. 조수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 간만의 차. 빨로 차. 간만 차. 예, 조수 간만의 차.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네. 설치돼 있어가지고 큰 배가 딱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썰물 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큰 미군 수송선, 구축함 이런 게 인천 앞바다에 못 들어와요. 오면 갯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인민군도 알았어. 동무,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연합군 뭐 메가더가 이끈다고 하나? 아무리 봐도 난 인천으로는 들어오는 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안 그런가 동무?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인천은 아니야 이거. 인천은 제외해. 그러면 다른 후보지가 어딘가 동무? 네, 내가 보니까 말이죠. 삼척도 가능하고 군산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된 거예요. 예. 요걸 딱 첩보를 입수한 거야. 연합군이요. 그래가지고 성동격서 있죠. 네.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서 그치. 예. 그래가지고 혼돈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연합군 함대 배에서 불을 뿜어요. 빵빵빵. 마치 그쪽으로 상륙을 한 것처럼 꾸미는 건가요? 그렇게 그쪽으로 상륙할 것처럼 꾸민 거죠. 보라. 지금 미군 애들이 지금 강원도 삼척도 거의 중간이니까 삼척으로 상륙한다 이거. 삼척을 막아라. 알겠습니다 동무. 그때 네. 군산에 미군 비행기들이 삐라를 뿌려요. 쫙! 삐라는 종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까요?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그 삐라에 뭐가 적혀 있냐면 군산 시민 여러분, 곧 미군이 여기를 지금 우리 미군이 여기를 폭격할 예정이니까 모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연히 인민군 스파이도 봤겠죠. 이거 봐. 이것 보라오. 이거 보라. 지금 인민군 오늘 인민군 복장이 일부러 전쟁편 때문에. 완전 마오쩌둥 복장이고. 마우쩌똥이요. 모택동? 모택동 기자. 오, 깜짝이야. 오늘 인민복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래 지금 못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삐라를 이제 우려. 뿌려서 마치 미군이 여기를 폭격할 예정이니까 군산 시민들 대피해라. 그렇죠. 그걸 또 북한 스파이가 읽었겠죠, 그 삐라를. 예. 이거 뭐라 분명히 또 이 군산으로 상륙한다 이것들. 그런데 인천으로 네. 착착 상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북한군은 전혀 몰랐어요. 인천에 상륙한 이후에도 김일성이 몰랐대요. 그 정도로요? 설마 진짜 인천으로 거길 어떻게? 그러니까요. 근데 미군 함대 자체가 사이즈가 컸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조스 간만차. 자, 간만차. 예, 그 간만의 차도 있고 갯벌도 있었을 텐데. 미군이 메가드 장군이 예. 역대 인천 조수 간만에 관련된 기록을 다 데이터를 갖고 와요. 계산을 때려. 뜨뜨뜨뜨. 아니 그때 주판이에요. 그래. 위로 3 더하기 3 하니까 1950년 9월 15일 자정 12시가 예. 역대로 수위가 가장 높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1950년 9월 15일 자정 예. 12시가 되면은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정도 물이면은 미군 수송선이 인천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날이 D-Day다. 예. 이 절대 극비.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의 영어 이름이 메가더가 뭐라고 지었냐면 Secret? No secret. Then what? 크로마이트 작전. 크로마이트 작전이요? 광물이에요. 암석 이름이 크로마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크로마이트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모든 군사 작전과 첩보 작전 별명들 있죠.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짓는 거죠. 왜냐면 뜻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해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도 메가더가 이거 그냥 뭐 할까? 야, 사전 갖고 와봐. A, B, C 크로마이트 하자.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도 있는 따따따따 다이너마이트.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듣는 얘기는 눈 감고 지금부터 RM이다 생각하세요. 다이너마이트. 내 손에서 끝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거 그리고 짝 잘라가지고 짤로 들으시면요 썬킴인지 RM인지 구별이 안 돼요. BTS 팬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지금. BTS가 뭐의 약자냐? 보통 사람들의 약자죠.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 예, 보통 사람들. 실제로 부산에 가니까 BTS 청소 용역 업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봤더니 보통 사람들 청소 동력 업체. 썬킴 씨는 진짜 제주꾼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크로마이트로 그냥 명명을 한 그 작전에 12시가 되면은 들어갑니다. 12시에 만나요 빠빠빠빠. 자, 근데 메가더가 이제 그 마지막 성동격서를 예. 하나 더 준비해요. 9월 15일 우리는 인천에 상륙해요. 예. 상륙해. 똑같이 9월 15일 동쪽에 약간 뭐라고 할까 다른 제2의 상륙을 또 만들어요. 그 동쪽이라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삼척 아니면 어딘가요? 경북 영덕. 영덕. 포항에서 북쪽으로 20km. 예. 장살이라는 해변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동시에 인천과 동시에 이쪽도 상륙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민군도 헷갈리게. 근데 병력은 일단 많은 규모의 병력은 인천 쪽으로 집중이 됐고. 인천은 거의 총 대규모 네. 이제 상륙이고 네. 여기 장사리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학도병들을 이용했어요. 학도병들 772명을 예. 자발적으로 뽑아요. 이런 작전이 있다. 하겠냐? 네. 그래서 학도병들,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장사리로 올라간 그 수송선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미군이 탔다 내렸다 계속해요.
왜 그렇죠? 교란시키는 건가요? 분명히 부산에도 북한 스파이가 있을 거잖아요. 예. 저기 지금 저 배 타고 저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냐? 지금 아무리 봐도 포항 북쪽인 것 같은데요? 라고 북한에 혼선을 주기 위해 아, 그래요. 미군도 참가를 한다. 아, 봐라, 그럼 미군은 분명히 장사리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포항 북쪽에. 음. 그래서 북한은 장사리로 연합군이 상륙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총 집결하라. 장사리로 가라. 과메기 먹지 말고 영덕계도 나중에고. 그래서 미군은 탔다 내렸다 이거 그냥 쇼만 한 다음에 왜냐면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짐 풀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진지를 구축해서 북한 군들 쳐 들어갈 거다 이런 약간 메시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단 2주 동안 정말 군사훈련 딱 2주 받았어요. 학생애들 예. 772명이 수송선을 타고 지금 장사리 해변에 도착을 하는데 마침 그때가 또 태풍 때였거든요. 그래요. 배가 좌초가 돼버려요. 아니 6085번님께서 영화 장사리 전투를 보면서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에 많이 울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잊혀진 영웅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단 2주 동안만 군사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딱 사흘치의 식량과 탄약이 보급이 됐어요. 예. 거의 일주일을 버틴 거야. 아, 그 정말 처절하게 싸웠군요. 네. 그 중무장한 인민군에 맞서가지고 예. 그 정말 탄약도 없는 그 700명의 이 학생들이 처절하게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 나중에 이제 97년도에 그 전투했던 그런 유적들이 네. 장사리에 발견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장사리 그 상륙작전 기념관이 거기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잊혀진 영웅들 네. 잊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장사리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는 그때 본격적인 상륙은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인천은 이미 인민군이 점령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수많은 등대들 있잖아요. 예. 등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팔미도 등대를 네. 연합군이 점령을 해야 돼요. 등대를 점령하는 게 의미가 큽니까? 등대에서 불을 딱 켜는 순간 그 팔미도 가장 중요한 등대가 예. 연합군 속에 들어갔다. 그 등대 불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 불 켜면 안 돼요. 예. 인민군이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켈러 부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첩보 부대가 예. 팔미도에 들어갑니다. 임무를 띄어요. 무조건 등대를. 1950년 9월 15일 자정 이때 너희들이 그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팔미도 등대를 다시 점령한 다음에 불 켜라. 그럼 그걸 신호로 인천 상륙하겠다. 아, 뭔가 이제 묵직한 얘기가 이제 펼쳐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예. 잠깐 숨 좀 돌리고 계시고요. 노래나 좀 부르고 계시든가요. BGM으로 깔아주세요. 즉석 전쟁 퀴즈. 인민군으로부터 낙동강 전선을 간신히 사수한 우리 군은 당시 연합군을 이끌던 이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실시하기 전에 군산이나 삼척으로 갈 것이다라는 약간의 교란 이런 거를 펼치는데 군산 쪽에는 삐라를 뿌리면서 혼선을 주죠. 인천 상륙 작전을 지시한 이 유명한 장군은 누구인지 이 이야기를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장군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51 이쪽으로 받아봅니다. 1번 최장군, 2번 메가더, 3번 브라더, 4번 리코더. 리코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진짜 추억의 리코더 진짜. 삑삑삑삑삑삑삑삑삑. 예, 리코더. 브라더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아이 브라더! 아이 공항까지 왔는데 형님한테 뭐 아무것도 없냐 브라더? 그거 얼마 전에 최민식 씨가 나온 카지노? 아니요. 신세계에서 황정민 씨요. 신세계 씨. 아, 신세계 씨. 아, 신세계 씨래. 신세계 황정민 씨.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예전에 한번 이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모신다는 무속인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어봤죠. 바로 궁금해가지고 네. 영어로 하시냐고 두 분. 당황하시면서 한국말 하신다고. 메가더 장군이 한국말 하시는 거. 아, 그런 애로사항이 예. 예, 있군요. 뭐 그들의 세계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중간에 통역이 있겠죠. 네. 뭐 통역이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요. 네네. 예, 성김 씨가 통역한 건 아니죠. 뭔 소리야 또.
자, 그래요. 아까 전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팔미도에 있는 등대. 이거를 지금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걸 연합군이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명을 받아요. 딱 9월 15일 12시까지 점령한 다음에 재점령한 다음에 불을 켜라. 그럼 그걸 신호로 일제히 우린 상륙하겠다. 예. 그래서 켈로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 한국군 첩보 부대가 예. 목숨을 걸고 팔미도에 들어가요. 총력전이 벌어져. 저쪽으로 가. 너 저쪽으로 가. 팔미도에 있던 인민군들은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미도에 상륙했던 우리 특공대는 예. 몇 명이 있는지 다 파악을 했어요. 인민군들이 예. 어디에 또 이렇게 거기 보초가 있고 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 깜깜한 밤에 인민군들은 당황한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올라왔는지. 네,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켈로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가능했던 우리 특수부대였거든요. 예. 영어도 막 쓰고 하니까 Hey James! Over there! Go! Over there! Go! Come on here, baby! Shit! Shit! Oh, save your my love for you! 범풍! 뭐야? 범풍! 왜 중국말해요? 범! 아, 밤. 네. 네, 알겠습니다. 왜 불만이 있어요? 예. 아, 밖에서 네. 밖에 왜 무슨 말 할 말 있어요? 뭔가 지금 욕을 쓰시려고 하다가 지워버리세요. 밖에서 NG 났다고. NG 났다고. 아이고, 네. NG라고. 예. 우리가 또 BINGO잖아요. BINGO, BINGO, BINGO. 빙고는 내 친구. 왈! 월. 하여간 자, 그러니까 인민군들 당황한 거예요. 야, 예. 저 미군 아들 올라온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몇 명이나 올라왔다나? 군관 도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결국엔 다 진압을 해요. 예. 인민군을. 드디어 45분 남았어. 빨리 자정이 멀지 않았어. 등대 불을 켜자. 야, 등대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스위치를 올렸는데 안 켜지는 거야 이게. 딱. 대장, 등대가 안 켜집니다. 불이. 왜 그래? 등대를 연결하는 전원과 등대 라이트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부품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 시간은 한 15cm 정도 되는 부품이. 야 이게 중간에 부품이 없었어. 어떻게? 이거 연결이 안 돼. 15cm 때문에. 이런 15cm 때문에. 드디어 10분 남았어요. 어떻게? 11시 50분. 드디어 작전 실패한 것인가? 이 15분 때문에. 15분 때문에. 15cm. 15cm 때문에. 이런 15cm. 뭐? 그러려니 너무 좀 가진 걸 또 지적질을 해 진짜. 다 이해가 되는구만. 욕한 거 아니야 나한테 지금? 예. 근데 다 절망을 해가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떡해. 땅에 손을 딱 잡았는데 그 부품이 거기 있는 거야. 어머.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진짜 이거. 실화요? 실화예요? 실화임? 이거 진짜 실화예요? 예. 이 뭐야? 대장! 빠진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빨리 연결해. 네, 대장. 해서 스위치 올려. 붕. 등대가 드디어 켜졌습니다. 켜졌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기적이에요. 와. 자정 직전에 이 8m 등대가 켜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인천 앞바다에 대기하고 있던 연합군 수송선과 예. 이 군함들이 일제히 인천 상륙을 시작합니다. 함포 사격 시작. 빵빵빵빵빵빵빵. 몰랐어요. 딱 그때 네. 역사상 인천 앞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9월 15일 자정 그때 사상 최대 규모. 당시 동아시아 사상 최대 규모의 동아시아 사상 최대 네. 규모요? 그 이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있었지만 예. 동아시아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때 몇 명 정도가 상륙을 했나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예. 인천 점령을 해요. 네. 바로 퇴각이 되죠. 그리고 인천 상륙하자마자 이 탱크와 이 수많은 연합군들 네. 바로 서울 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서울은 그때 인민군 사상이었거든요. 예. 그때야 처음으로 김일성이 그때 깨달은 거야. 인천으로 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날래 지금 못 들어간 거니? 진짜 인천으로 지금 상륙을 했으면 그게 가능해? 날래 인천으로 가보라. 가서 짜장면 좀 먹고 오라. 그래서
인민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인천은 넘어갔어요. 수도 서울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수하라. 사수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치열한 시가전을 펼쳐요. 예. 그러니까 연합군, 미군과 우리 국방군 그리고 인민군 사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영등포 로타리, 네. 뭐 지금 문내동, 네. 그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는데 문내동, 영등포 로타리, 목동, 예. 안양천 여기서 치열한 시가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여대에 있는 그 금화 터널 있잖아요. 예. 신촌 연세대학교. 네네. 거기서 제일 큰 교전이 벌어져요. 연세대학교 그 언덕에서. 그때는 터널이 없었을 텐데. 없어. 그 산. 언덕에서. 그 산에서. 예. 왜냐하면 그 금화 터널이 있는 그 산만 넘으면 바로 시청과 중앙청과 그렇죠. 밀집 지역이 나타나니까. 경복궁이잖아요. 네.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그때 모든 인민군들이 어디 모였었냐면 덕수궁에 모였었어요. 덕수궁에서. 덕수궁 돌담길. 돌담길. 거기 걸으면 연예인들 헤어지죠. 헤어지잖아요. 왜냐면 서울 가정법원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또 누나. 어쩜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예. 예. 덕수궁에 인민군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걸 듣고 이제 미군이 폭격을 하기로 해요. 덕수궁을. 그때 미군 소속 제임스 테일러 중위란 사람이 막아요. 덕수궁이란 궁전이 조선 왕조의 그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난 들었다. 만약에 우리가 베르사유 궁을 폭격하려고 하려면 프랑스인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아니다. 일단 인민군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예. 그래서 폭격 직전에 덕수궁 폭격을 스탑을 시켜요. 오. 제임스 해밀턴 중위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임스 해밀턴 중위 덕분에 덕수궁이 온전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 그렇죠. 이어져 왔다. 그리고 그걸 들었던 우리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경복궁, 창덕궁 이것도 폭격하지 마라. 알겠다. 너희들의 문화재는 우리는 안 하겠다. 제임스 해밀턴 중위. 제임스 해밀턴. 네. 땡큐. 하여간 9월 28일 치열한 시가전 끝에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합니다. 예. 그게 928 서울 수복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찾은 중앙청에 인민군 길을 내려버리고 태극기를 다시 개항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이제 928 서울 수복을 한 다음에 북진이다. 북으로 가자. 일단 보급이 끊긴 거예요 지금요. 인민군은요. 그렇죠. 낙동강 전선에 있는 인민군은 정말로 낙동강 오리 안에 된 거죠. 예. 자, 남북으로 치고 올라가자.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인민군 잔당 소탕하고 예. 우리 나머지는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치고 올라간다. 예. 그래서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38선을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10월 1일 날 예. 돌파를 해요. 야. 이걸 기념해서 만든 게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38선을 돌파했어. 쭉쭉 올라가요. 10월 19일 서부전선 네. 압록강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 사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압록강 물 이걸 수통에 담아가지고 마시는 장면. 이제 드디어 통일이 다 눈앞에 왔구나. 그런데 다음 주에 해야 되나 또? 네? 이제 할 수 여기까지. 네. 10월 19일 날 따랑땅따랑따랑땅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1, 2, 3, 4, 5, 6, 7, 8 중공군이 내려오는구나. 중공군이 어마무시하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인해 전술을 써서 그렇죠. 10월 19일에 솔직히 인해 전술이라기 할 정도로 많이 내려온 거 물론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이 연합군과 우리 군인지 멘붕이 온 게 뭐냐면 꽹가리 때문에. 그러니까 꽹가리 소리 때문에 너무 많이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돌지는 않는데 따랑땅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예. 통일 직전까지 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미군이 멘붕이 와버려요. 그걸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중국에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올 거라고. 메가더는 알았어요. 메가더 장군은 알았어요. 인민군 그러니까 군대가 예. 수십만 군대가 갑자기 쩐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이미 만주 지역에 그러니까 두만강과 압록강 이북 지역에 중공군들이 와르르 집결해 있던 상태였어. 당연히 누가 봐도 내려오죠 저거. 그래서 이건 썰 중에 하나인데
맥아더가 당시 트루만 미 대통령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 얼마 전에 우리 5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우리 핵폭탄 터뜨렸잖냐. 분명히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압록강 넘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만주에 핵폭탄 떨어뜨리자. 카더랍니까? 아니 제안을 한 건 맞아요. 예, 제안을 한 건 맞다. 결국에는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어. 네. 내려왔어요. 미군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예, 어떻게 간 압록강인데. 누가 지휘라고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공군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2차 대전 얼마 전에 이제 자기들이 끝냈잖아요. 예. 미군이 독일군에게 엄청난 스파이를 많이 보냈어. 근데 티가 안 나요. 예. 똑같은 백인이다가 또 독일계 미국인도 그렇죠. 많다 보니까 예. 이힐리비디 예. 아우토반 복스바겐 독일어를 쓰는 미군도 많았으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인종이 다르니까 여기는 스파이를 쓸 수가 없네. 내가 한복을 입고 간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예. 누가 봐도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 엄마 한국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정보를 캐올 수가 없죠. 정보를 스파이를 보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정말 또 눈물겨운 또 스토리가 또 시작돼요. 조선인들, 한국인들 15, 16살짜리 여자애들, 소녀들을 예. 스파이를 양성을 해요. 가서 뭐라고 아니. 허드렛 일을 하라고. 꼬마애들, 여자애들이 오니까 예. 방심할 거 아니에요. 네네. 애들이 와가지고 코 질질 흘리면서 그럼 뭐 너도 뭐하냐? 집이 없어. 부모가 죽었습니다. 불쌍해라. 그럼 설거지라도 하라고. 철저하게 스파이로 교육을 시켜요. 15살짜리 소녀들을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누가 참가했는지는 그 명단은 밝혀지잖아요. 극비예요. 예. 래빗 토끼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15살짜리 소녀들을 스파이로 양성한 다음에 미군이 지금 평안도에 있던 중공군 기지에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 엄마가 죽었어요. 설거지 할게요. 하면서 지도, 서류 다 이런 거 싹 다 빼돌려. 그리고 다시 무사 교환을 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중공군의 지금 지도고 작전 계획입니다. 자, 알았어. Thank you very much. 해가지고 그 소녀들이 갖고 온 그 지도와 작전 서류 때문에 반격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밀렸었어요? 그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밀린 데가 어디까지였어요? 지금 휴전선까지 밀린 거예요. 휴전선까지 밀렸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6.25 전쟁이라고 하면 1953년 7월 27일 네. 그때까지 전쟁을 치열한 전투를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종전선언이 그때 이루어졌으니까요. 대부분의 전쟁은 요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현재 휴전선까지 밀려온 그때까지가 주요 전쟁이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국지전 느낌으로. 계속 국지전이었어요. 예. 요거 말고 미군이 또 다른 소녀 스파이 부대를 보냅니다. 이 스토리는 지금 한번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예. 이 비밀 스파이 작전에 참가했던 한 소녀 출신 할머니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증언을 하셨군요. 펑펑 우시더라고. 같이 갔던 뭐 예를 들어서 순이, 네네. 명희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그 절절한 다큐멘터리. 아니, 제목이 그러니까. 뭐예요? 네?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검색해 보세요. 검색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를 펼쳐주셨는데 썬킴 씨 너무 열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 출신이세요. 진짜요?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그때 그 장사리 전투 때. 장사리 전투 말고 아마 예. 그 비슷해요. 예.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정식으로 육군 입대하셔가지고 6.25세 때 전투하셨어요. 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야. 예. 할리우님도 저희 외조부께서 인천 상륙작전 켈러부대 참전 용사시라고. 3538번님 저희 아버지께서도 부산까지 밀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 수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반동 소총 메고서 그 먼 길을 전선에서 5년 복역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 분단 국가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자들 오고 있네요. 정답은 2번 메가더 장군이었고요. 1071번님 인천 상륙작전에 이런 숨은 스토리가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1879번님 최 장군도 그때 태어났으면 한 자리 했을 텐데. 인민군에서 날래
지금 날려가라. 또 인정하네 그것도. 이민복 입고 왔잖아. 네. 또. 예. 8554번님 메가더 사랑과 전쟁 재밌네요라고 밖에서 우리 먹다가 늦을 것 같다고 그 공격 같은 거 할 때. 8998번님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왔는데 최장군만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이렇게 4분 포함 10분께 스크린 골프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김 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한 주 다음 주에 또 만나봬요. 내가 안 건강해 보이나 봐요. 더 건강해져서 알겠습니다. 오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충성.